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상 입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입하의 절입 시간은 저녁 21시 26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라고 하는 21시 26분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두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입하 전이 됐을 때는 이민년, 갑진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입하 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을사월, 무오일이 됩니다. 같은 일주 무오라 하더라도 입하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갑진월에서 을사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또 21시 26분이라고 하는 시는 술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술시가 되게 되면 임술시가 되게 되는데, 임술시도 같은 임술시라 하더라도 입하 전후에 따라서 사주가 갑진월로 되는 만들어지는 명식과 다음으로 을사월로 만들어지는 명식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 입하 전으로 달라지는 사주 명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에서 사월로 이렇게 넘어가는 절입은 반드시 입하가 되게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정도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24절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월은 대체적으로 양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2월, 3월, 4월, 그다음에 5, 6, 7월, 그다음에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이거를 뭐 정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이 양력이냐 음력이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저는 표시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2월 1일 날 인월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춘이 되어야 된다. 대체적으로 입춘은 2월 4일이나 2월 3일 요 두 날 정도에 입춘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엊그저께 저 아는 분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24절기가 양력 기준이냐 음력 기준이냐인데, 24절기 양력 기준입니다. 태양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입춘 우수 이렇게 경지춘분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24절기는 우리가 흔히 명량은 음력으로 보기 때문에 24절기도 음력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24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명리를 볼 때 월을 표현할 때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명리학 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 이렇게 해가지고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때는 춘절, 즉 봄이 되는 것이고요. 이 봄 인묘진월은 모기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때는 하절, 즉 여름이 되겠고, 이때는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화토동궁 하게 되면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서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4월 하면서 제가 무토 4월, 뭐 기토 4월, 병화 4월, 정화 4월 할 때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하면 당연스럽게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4월로 들어가게 되고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6월, 수월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신유술월은 이제 계절로는 추절, 즉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월, 자월, 축월, 즉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동절,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4계절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3개월씩 이렇게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묘진월은 봄, 사오미월은 여름, 신유술월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겨울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인묘진은 목이 왕하다, 사오미는 화가 왕하다, 신유술월은 그 다음에 금이 왕하고요.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진월, 미월, 술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축미월은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계절로는 이제 환절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진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진월이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겠고,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진술축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진술총미 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천간으로는 무토기토가 있고요. 지지로는 진술충미토가 있으면서 네 계절에 끼어져 있죠.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에 진이 끼어져 있고요. 사오미 여름이라고 하는 때에 미토가 끼어져 있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가을에는 술토가 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는 축토가 이렇게 끼워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이고요.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 바뀌는 기준이 또 되면서 인월이 전 달인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에서 사월은 지금 바로 입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입하를 기점으로 해서 진월에서 4월로 구분이 되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그 다음에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 그 다음에 이제 미토라고 하는 환절기죠. 개월이라고 해서 늦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가 되는데,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됩니다. 또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갈 때는 술월이라고 하는 환절기를 넘어서 입동이 되면서부터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잘로 넘어갈 때는 대설, 그다음에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세수설, 즉 연이 바뀌는 기준을 어떤 분들은 입춘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동지라고 해서 동지가 되면 그냥 연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지는 물론 이제 이때 일양이 실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한 해의 양이 이때 동지에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이 바뀌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양이 들어오는 이 입춘이 연을 바꾸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입춘으로 보고 있는데, 혹여 동지 세수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는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동지보다는 역시나 입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절기를 제가 올해 이민년 절기를 이렇게 연이 바뀌는 절기만 따로 뽑아 놓은 것이고요. 입춘이라고 하는 건 공부했습니다. 2월 4일 오전 5시 51분에 들어왔고요. 경칩은 인월에서 이제 묘월로 넘어가는 시점 2022년 3월 5일 23시 44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갑진월에서 이제 을사월로 좀 바뀌게 되는데,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올해 청명은 2022년 4월 5일 4시 20분, 그 다음에 지금 입하는 2022년 5월 5일 21시 26분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진월에서 을사월로 바뀌게 되는데, 이 시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씩 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진 않고요. 그때그때 이제 찾아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만세력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따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제가 이제 쓰는 그 핸드폰에서 깔고 쓰고 있는 이제 만세력이고요. 원광 만세력을 저는 위주로 쓰고 있어요. 뭐 도마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세력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 난 편해서 이걸 쓰는 것이고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 다른 어플들도 아마 설명이 다 있겠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날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신이 이거는 그날의 일진이고, 자, 이거는 이제 4월이지요. 근데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된 지금 여기 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콕 한번 눌러 보게 되면, 자, 입하 절입 시간이 2022년 5월 5일 21시 26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뭐 사주를 보고 싶으면 여기 이제 사주 보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날의 사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 어플을 좀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서 좋은 거예요. 사주를 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주 명식하고 대운하고
세운만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백호 대살이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좋으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어느 정도 되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사주, 원국, 세운, 대운, 세운, 그다음에 월운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 요거 가지고 사주 보는 거고 요거 가지고 사주를 분석해서 사람의 길, 흉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력 같은 거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사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대운하고 월운하고 세운하고 보는 게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답글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만세력마다 이제 각각 장단점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만세력 쓰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입하 절입 시간이 저녁 21시 26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26시 26분은 이제 술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술시라고 하는 것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1시 26분은 바로 21시 30분 바로 4분 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술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명식은 이제 무오일날 임술시가 되게 되는데 이 21시 26분을 기점으로 해서 20시 26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갑진월로 되는 것이고요. 21시 26분이 됐다라면 을사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하 전이면 이민년, 갑진월, 무오일, 임술시가 되는 것이고요. 입하가 지나게 되면 이민년, 을사월, 그 다음에 무오일, 임술시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분 1초의 차이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원령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간단하게 오늘 명식 보게 되면은 입하 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4월에 태어나게 입하 후가 되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거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그래서 준걸록 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고요. 준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근데 무토가 진술충묘에 태어나게 되면은 마치 토가 왕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격과 같이 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가 그야말로 찐보다 걸록격입니다. 이건 진짜 걸록격이 맞습니다. 일간이 왕한 그런 계절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왕절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4월은 화가 왕하지만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모두 왕하다,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토 동궁이죠. 공궁이 아니라 동궁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왕해진다. 걸록격.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고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다.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왕한 것이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지만 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진 중에 암장된 개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가 없어요. 단 경금이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사유, 축, 회, 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했죠.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왕하면 그냥은 안 되죠. 후중한 그러한 토가 되기 때문에 무토를 왕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간목으로서 무토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 그냥 뭐 토를 갖다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광야에 나무를 질비하게 심어서 큰 숲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취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4월에 태어나더라도 일간 자체가 왕하고
화가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간목을 지용해서 무토를 소토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진월의 무토도 일간이 왕하고요. 그 다음에 4월의 무토도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는데, 약한 간목 가지고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 원래는 목극토라고 해서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맞지만은,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목이 부러질 수 있겠고요. 특히 4월의 무토 같은 경우는 토도 왕하지만 화가 또 왕하기 때문에, 자칫 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어떤 것, 목분 비회라고 해서 왕한 화에서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 오히려 목이 화를 생하게 되면은 화가 다시 토를 생하는 악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진월의 무토가 간목을 쓰든 4월의 무토가 간목을 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수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줘서 제자 약살해줘야지. 제자 약살해야지만 간목이 무토를 소토할 수도.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야. 단 중요한 것, 핵심, 진월은 수가 힘이 있고요. 간목도 있다라고 하면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4월 자체는 수가 없고 목 자체가 4월에 가게 되면 쇠해지기 때문에 목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진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청간에 투출되어 있고 인의 뿌리를 둬서 이 간목 자체가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진중괴수가 있는 상태에서 임수가 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 틀을 갖추었다. 물론 개수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국세였겠지만은, 개수가 아니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단 이렇게 일주가 무일주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간이 진월에 무토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간목도 세력이 있죠. 단 수가 좀 부족한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4월에 태어난 입하 후에 태어난 무토는 4월에 그죠, 무토 화가 왕하고요. 일제 똑같이 오화를 봤으면 이거는 인성인 화가 너무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자칫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요 임수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요. 수가 고갈되게 되면은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고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로 금이라든가 수가 있어서 수의 기운을 생주해주고, 수가 있어야지 목을 생주해 줄 수 있을 터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수의 근원이 없다. 사중에 있는 경금은 화 안에 갇혀져 있는 금이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임수를 생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월에 임수 있는 요 국세가 오히려 임수가 뿌리 없는 요 국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조금 생시가 정해져야 더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하전이 되게 되면 요 명식일 것이고요. 입하전이라고 하면 요 생시까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1시 26분 전까지는 임술시 일부까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생시를 다 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입하가 지나게 되면 임술시하고 개해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하가 지났는데 무엇이다 정사시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입하가 지났기 때문에 임술시 이후 두 개밖에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입하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수기가 조금 부족한 중에 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요 문제 뭐냐면 좌우상충하는 것이 문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좌우쌍폭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우쌍폭격이라고 해서 약간 좀 독특한 사주 국세가 있긴 하지만은, 좌우쌍폭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자수하고 오화하고 용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수하고 오화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좌우상충하게 되면은 수의 근원도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무토의 무토가 뿌리를 내리는 무토를 생주해주는 오화도 가죽 깨지기 때문에 이건 좌우쌍폭격이 아니라 그냥 좌우충이 돼서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자진이 앞에서 좌우충이 구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구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임자시가 될 바에 차라리 개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충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임수의 근원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겠죠. 이건 뭐 또 어떤 분들 정편제 혼잡이라서
좋지 않다. 뭐 남자가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일단은 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를 얻었으면 일단 좋은 것이지 우리가 꼭 뭐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좀 그런 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할 필요 없다. 돈 뭐 수백억 수천억 버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요 임자시 비해서는 개시가 좀 나을 것 같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관살이 너무 왕해져 있다. 오히려 진월에 무토가 오에 불어서 관살이 이거는 인목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운을 가게 되면은 목이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화운을 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너무 건조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금운을 가서 목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금운이 오게 되면 왕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 그다음에 수를 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토가 오를 보고 진을 봤다고 해서 물론 약하진 않지만 그에 비해서 살이 너무도 왕한 그런 국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진토를 받고 병화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일간 자체가 진 두 개 뿌리를 뒀고요. 오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일간이 굉장히 왕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간목이 살아나야 되고 이거는 수가 살아나게 되면 이 화가 왕해지는 것을 절제시켜 줄 수 있도록 조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자체가 무토를 소토하려고 하는데 화가 왕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야지만은 간목을 생조해주고 간목이 능히 무토를 갖다가 소토할 수 있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금수는 가서 수가 살아나는 것이 좋겠고요. 정사무호 기미시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수기가 부족한 국세가 되죠. 정사무호 기미 물론 병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임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열한 마른 사주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금수운이 가는 것이 이건 바람직한 것이고요. 반대로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게 되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경신시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임수가 진에 뿌리를 뒀죠. 금이 있어서 요거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또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금수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의 기운은 충분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라든가 화우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왕에서 간목을 써야 되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을 파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을 갖다가 조금 금을 갖다가 조금 화로서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입하가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